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못난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는 딸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또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까지 너무 못생긴 데다 다리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이름도 못난이라 지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못난이는 얼굴도 못생긴 데다 두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서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걷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못난이는 서름도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언니들에게도 괄시받기 일쑤였지요. 야, 못나나, 너무 징그러. 저리 가지 못해. 못난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울면서 집에 가면 언니들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울긴 왜 우니?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게 다 네가 못생기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야. 위로는커녕 언니들은 못난이를 괄시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못난이는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이 꽃은 진달래 꽃이고 꽃 마른 사랑의 기쁨,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나는 겉이 화려한 것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좋아. 못난이는 들판을 거닐며 꽃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못난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 너머 들판에 꽃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못난이는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곳에는 웬 무사 청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셔요. 괜찮으셔요? 사내는 무척 고통스러운지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으니 제게 업히셔요. 어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대요.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절대 아니대요. 사내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셔요. 제가 내려가서 상처에 바를 약과 천을 가져오겠어요. 그리 말하고 못난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바를 약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서 다시 산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못난이는 사내의 옷을 벗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년의 몸에는 상처 자국이 무척 많은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칼로 베인 수많은 자국들이었지요. 그렇게 상처에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자 사내는 금방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잠이 들자 못난이는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지요. 크게 다친 사내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못난이는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보시오. 아파요 아파. 사내의 소리에 못난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못난이가 사내의 가슴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 미안해요. 제가 깜박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오? 며칠째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홀로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요. 아니 그럼 며칠째 이곳에 있었단 말이오. 내 꼬박 나흘 동안을 못 깨어나고 있었으니 저도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사내는 꼬박 나흘 동안을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니 감동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부모의 사랑조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내는 가슴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못난이의 착한 심성이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지요. 이 처녀가 나를 살린 것이구나.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좀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나흘이나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사내는 허기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못난이는 얼른 달려가 남은 찬밥이랑 반찬을 챙겨왔답니다. 못난이가 가져온 밥을 모두 먹은 사내는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칼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내는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낭자가 사는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오? 이곳은 태백산에 있는 가래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안도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못난이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름을 묻는 것이오.
제 이름이 못난이입니다. 처녀의 말에 사내는 갑자기 못난이를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못난이라 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름이 재밌구려. 그렇게 못난이는 사내의 몸이 나을 때까지 사내 곁에서 간호를 하였습니다. 약과 먹을 것을 챙겨주고 천에 물을 적셔와 사내의 몸을 닦아주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사내의 건강도 점점 많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내의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갈 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러 산을 내려간 못난이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제 건강도 회복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고맙단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난이가 돌아오지를 않으니 무척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사내는 못난이를 찾아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못난이도 잡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내는 거침없이 산적들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못들 하는 짓이냐? 뭐야, 내 놈은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여봐라, 저놈도 잡거라. 그러자 여러 명의 산적들이 달라붙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내는 순식간에 여러 명의 산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산골 마을에 저런 놈이 다 있었나? 안 되겠다, 한꺼번에 모두 덤비거라. 그러자 수십 명의 산적들이 칼을 빼어들고 덤비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내도 검을 빼어들고 산적들 사이로 잽싸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산적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두목만 하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두목이냐? 그렇다. 그렇담 내 놈도 내게 덤벼볼 것이냐?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을 할 것이냐? 말이 많구나. 두목은 커다란 창검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검을 휘둘러 두목의 창검을 두 동강 내버렸지요. 그제서야 두목이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어찌하여 도적질을 하는 것이냐? 우리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소. 하도 양반과 관리들이 수탈을 해가니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힘없는 백성들 이리 괴롭히면 쓰겠느냐? 내 오늘은 살려는 주겠다만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내 놈들 목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산적들은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모두 남겨두고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러자 사내는 묶여있는 못난이에게 향했지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오. 네, 다친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물리친 사내가 못난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묶인 밧줄이 모두 풀리자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이다. 참으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은 사내 앞에 엎드려 큰절도 하고 두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이곳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산적들이 수시로 나타나 곡식을 강탈해 가기도 하였답니다. 한번 산적들이 나타나면 그의 겨울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기도 하였는데 사내가 겨울 식량을 지켜준 것이었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내는 못난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떠나기로 하였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닭도 삶아오고 감자도 삶아오고 집집마다 먹을 것을 잔뜩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환대의 사내는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환대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못난이 낭자요. 난 단지 못난이 낭자를 찾으러 왔을 뿐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과 언니들은 못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못난이 두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오늘 또 곡식을 모두 빼앗겼다면 올겨울에 몇이나 굶어 죽었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내가 우리 마을을 살린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없으니 모두 저 청년 덕분이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청년과 못난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못난이 언니들은 무척 궁금해했지요.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을 못난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못난이와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이오?
언니들은 사내 주변에 몰려들어 꼬치꼬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꼭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언니들의 표정은 사내에게 반했다는 듯 하나같이 사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부담을 느낀 사내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못난이 낭자, 너무 배가 불러 속이 더부룩하니 나와 잠시 걸을까요? 그리하여 사내는 못난이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을은 작았지만 옹기종기 모여있어 무척 정감이 넘치는 마을이었지요. 저는 내일 떠납니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빚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은혜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령님께서 사실운명이니 사신 것이지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못난이도 밝게 비치고 있었지요. 사내는 못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러자 못난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심장이 요동치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일찍 사내는 떠나갔답니다. 그러자 언니들은 못난이를 붙들고 청년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무슨 사이냐고 꼬치꼬치 묻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못난이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마을에서 못난이는 더 이상 예전의 못난이가 아니었지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리던 아이들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어른들도 못난이만 보면 이뻐서 죽으려고 하였지요. 언니들도 못난이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굳은 일은 시키지도 않고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못난이는 떠나간 사내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입맞춤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지요. 낮이고 밤이고 사내 생각의 못난이는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둥근 달이 뜨면 못난이는 사내와 입맞춤하던 곳을 찾곤 하였지요. 그렇게 못난이의 가슴은 사내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답니다. 한편 사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조선 최고의 칼잡이 이동수라는 무사였답니다. 동수는 왕실 비밀결사대의 무사였지요. 왕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왕실을 지키는 것이 그 임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사냥을 나갔을 때 임금을 시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임금을 호위해야 할 내금이가 사냥을 핑계삼아 임금의 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을 시해하려는 무리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냥감을 몰이하는 몰이배들 속에 숨어있던 결사대가 나서서 임금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결사대는 둘로 나누어 1조는 빠르게 임금을 궁으로 모셔가고 2조는 시해하려던 무리들을 쫓아 끝까지 추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쫓던 무리가 숨어있던 엄청난 수의 살수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오히려 동수가 쫓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임금은 무사히 궁으로 들어갔고 결사대 2조는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거라 살아있었구나. 결사대 대장은 살아 돌아온 동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주상전하는 무탈하신지요? 그렇단다. 다행히도 빠르게 복귀할 수 있어서 무탈하게 벗어날 수 있었단다. 그런데 이조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이조에서 살아 돌아온 이는 너밖에 없단다. 그러자 동수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단 말에 가슴이 들끓는 것이었지요. 그 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감히 임금을 시해하려 하였으니 난리가 난 것이었지요. 그 일로 결사대는 극비리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정 안에 배후가 없고서야 감히 임금을 시해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결사대가 하나하나 조사를 하다 보니 서서히 단서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세력은 실로 어마무시할 정도였지요. 조정과 관리의 요직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정을 장악한 좌상과 영춘대군이 왕권을 찬탈하려 작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아직 증자를 얻지 못했으니 내 주상께 먼저 아랠 것이다. 그러니 어명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거라. 알겠습니다. 결사대 대장은 늦은 시간에 상선으로 위장을 하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였답니다. 대장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실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들이니 그냥 놔둘 수가 없었지요. 증자가 있는 자는 잡아들이고 증자가 없는 자는 제거할 것을 허하노라. 어명이 떨어지자 결사대 대장은 곧바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인 영춘대군의 집에는 반드시 증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결사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복면을 하고 영춘대군의 집으로 침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연기를 품어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였지요. 그 후 대군의 방 안에 불을 밝히고 증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 괴짝 깊숙이서 증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 증자들 속에는 영춘대군을 포함한 조정의 신료와 요직의 관리들까지도 모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결사대는 증자를 모두 챙기고 대군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니 의금부에서 모두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력이 일망타진되자 동수는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장님, 저는 이제 하양하고 싶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하양한다는 것이냐? 제 목숨을 살려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농사 지으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은 알겠으나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임금의 친위대로서 주상전하의 명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느니라. 내 주상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강원도에 가봐도 될런지요? 그리하거라. 불온한 세력을 모두 뿌리째 뽑아놨으니 이제 당분간 우리도 할 일이 없을 것 같구나. 그리하여 동수는 말을 타고 못난이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수는 달리면서도 못난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못난이가 무척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해 보니 마을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수가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 어느 집에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요? 산적들이 다시 내려와 모두 잡아갔다네. 그때가 언제인가요? 벌써 며칠 되었네. 그럼 혹시 어디로 간지 아시나요? 저쪽 능선을 넘는 것을 보긴 하였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다네. 동수는 얼른 말을 타고 산등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을 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산속 깊이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산채들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인질로 잡혀 겁먹고 벌벌 떨고 있을 못난이를 생각하니 동수는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채에 도착한 동수는 곧바로 산적들을 향해 돌진을 하였습니다. 어서 오거라. 내 놈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명 정도로 생각했던 산적들의 무리가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나 있었던 것이었지요. 동수에게 망신당한 산적들이 다른 산적들과 연합하여 함정을 파고 동수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검술이 뛰어난 동수라 할지라도 산적들 수백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아오고 몇몇의 화살은 동수의 등과 팔다리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는 산적들을 하나씩 베어나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배도 줄지 않는 산적들 때문에 어느새 동수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검도 느려지고 동작도 느려지고 있었지요. 화살이 꽂힌 곳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산적이 휘두른 칼이 동수의 등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적의 검이 동수의 허벅지를 가르는 것이었지요. 등이 베이고 허벅지가 베인 동수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수의 정신이 희미해져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었는데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동수는 죽어가면서도 못난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못난이를 구할 수 없다 보니 동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동수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여러 명의 무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산적들은 빠른 속도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무사들로 인해 수백의 산적들이 추풍낙엽이 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산적들은 죄다 쓰러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동수가 하양을 한다고 하니 임금에게 보고한 대장이 동료들과 동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수의 새 삶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뒤따라온 결사대는 동수에게 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되어 동수를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을 모두 결사대에게 제압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놈이 많이 다쳤구나. 어서 동수부터 옮기거라. 그렇게 동수는 들것에 실려가고 잡혀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은 죄다 포도청에 넘겨오게 갇히고 말았지요. 한편 풀려난 못난이는 동수가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는 말에 불이 나게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못난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동수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직접 보았던 못난이는 동수가 또 크게 다쳤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한 못난이는 얼른 동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의식이 전혀 없었지요. 못난이는 동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못난이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픔이 한없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눈물로 얼룩진 못난이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동수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아, 아파요. 이번에도 못난이는 동수의 가슴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깜박 잠이 들었네요.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꼬박 나흘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려. 먹을 것 좀 주시오. 배가 너무 고프구려. 못난이는 얼른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을 다 먹은 동수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주상전하의 승낙이 떨어지면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소.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소. 그 말에 깜짝 놀란 못난이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수가 떠나고 한시도 잊어본 적 없던 동수에게서 급작스럽게 청혼을 받으니 가슴이 너무 벅찼던 것이었지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던 못난이가 눈물을 닦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몸부터 얼른 나으시지요. 그리고 몸이 다 낫거든 그때 다시 말씀해 주셔요.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그리고 동수도령님이 깨어나거든 대장이라는 분이 이것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봉투에 든 서찰과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동수는 우선 봉투에서 서찰을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서찰을 읽는 동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지요. 동수야, 그동안 나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느니라. 너희들의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랴. 먼 곳에 있더라도 부디 건강하고 사랑하는 부인과 행복하여라. 임금이 동수에게 써준 서찰이었던 것이었지요. 대장의 보고를 받고 임금은 목숨 바쳐 자신을 살린 동수의 뜻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였지요.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동수에게 내린 커다란 포상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수의 몸은 회복되었고 건강한 동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못난이와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동수가 갑자기 허리 숙여 작은 풀잎을 하나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으로 반지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이 잎이 네 개인 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소.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거든 다시 말해달라 했었지요. 지금이 그 순간이요. 이 행운의 반지를 받고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동수가 건강해지기만을 기다리던 못난이도 풀잎 반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동수님이 칼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도 동수님과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약속하겠소. 내 다시는 칼 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오. 이제부터는 그대와 농사를 지으며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오. 그리고 두 사람은 두 번째 입맞춤을 하게 되었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동수는 어려서부터 살수록 길러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동수가 쓰러졌을 때 나흘 동안이나 곁에서 지켜준 못난이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따스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사랑이었고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그동안 동수는 갈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감정 없는 살수로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못난이를 통해서 인간의 따스한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수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못난이와 인간답게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을로 다시 돌아온 동수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 속에 못난이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못난이 부모님도 모두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지요. 언니들도 축복은 해주었지만 부러워 죽는 눈치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동수가 못난이에게 말했지요. 낭자,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해야겠구려. 부인 덕에 내가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간의 삶은 청산하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부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저도 서방님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못난이로 태어나 못난이로 살아온 세월이 서방님을 만나고 달라지게 되었으니 제게도 서방님은 하늘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니 자식도 있어야 하지 않겠소. 기다리시오. 내 당장 지체 없이 들어가리다. 그렇게 신혼방은 불이 꺼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지요. 언니들은 방 밖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엿듣고 있었답니다. 동수 도령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없으려나. 그러게 말이다. 내게도 동수 도령님 같은 분만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다 보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소중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요. 제 아무리 크고 많은 열매라 할지라도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러니 작다고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